안녕하세요. 오늘은 메타버스 전교 1등인 페이스북에 이어서 2등인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마이크로소프트는 우리가 잘 아는 회사이면서 정확히 뭐 하는 회사인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뒤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목 매수매도에 대한 추천 영상 아닙니다. 오늘은 메타버스 메가트렌드 중에서 블록체인을 제외하고 전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미국 주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엑셀, 윈도우 이런 거 하는 회사인 거 다 아는데 갑자기 왜 메타버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회사는 예전부터 이것저것 메타버스 관련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로블록스보다 먼저 나온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있고 구글은 포기한 AR 기기 홀로렌즈를 2까지 출시를 했고 최근 메타버스를 게임 산업과 연결시켜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려고 하고 있는데 전 세계 2위 콘솔 게임기인 엑스박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메타버스와 관련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페이스북처럼 B2C 비즈니스 투 커스터머죠. B2C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B2B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사업들이 많이 없습니다. 제가 뒤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시가총액이 한 3천억 원 정도 되고요. 애플에 이어서 2위입니다. 최근에 뭐 애플 주가가 올라서 마이크로소프트가 2위로 내려왔고 그 전까지는 계속 1등이었습니다. S&P 500에서 시총이 1등부터 4등까지 합치면 20%예요. 엄청 높습니다. 10등까지 합치면 30%입니다. 사실상 시총 최상위 종목들이 지수를 이끌어간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시총 상위 종목들의 주가 추이가 중요합니다. 주주 구성을 보시면 현재 뱅가드가 지분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그 밑에 있는 곳들이 대부분 ETF들입니다. 시총 상위 종목이다 보니까 무조건 담아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ETF들이 사실상 회사를 거의 쪼개서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요 빌 게이츠 요 창업주는 현재 한 5조 원에서 한 10조 원 정도 사이 갖고 있는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재밌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빌 게이츠가 1998년에 20.6억 주의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을 보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만약에 한 주도 안 팔고 지금까지 갖고 있었다면 지분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맞춰보세요. 약 780조 원입니다. 네, 어마어마하죠. 일론 머스크가 1등 됐다고 엄청 까불고 있는데 벨 게이츠 같은 경우는 다른 거 한다고 마이크로소프트 지분을 지금 계속 팔아갖고 현재는 지분 가치가 지금 10조 원 언더로 지금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메타버스 관련한 밸류체인 전반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데이터를 보관하고 관리하는 인프라는 클라우드죠. 그건 전 세계 2등이고요. 아직 상용화는 안 됐지만 이제 상용화 시킬 예정인 VR, AR 플랫폼 메쉬가 있고 몇 년 전에 비싼 돈 주고 산 구인구직 플랫폼 링크드인도 있습니다. 윈도우랑 오피스 프로그램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게임 컨텐츠도 풍부합니다. 하드웨어는 엑스박스 게임기랑 AR 기기인 홀로렌즈가 있습니다. 사실상 뭐 블록체인 빼고는 다 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마이크로소프트 코인만 발행하면 되겠네요. 제가 이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저한테도 편하고 여러분들한테도 더 편하기는 한데 이러면 제가 숫자 브레이크다운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실적 발표할 때 나누는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출 브레이크다운 하면 이렇게 지금 회사가 세 가지로 지금 나눠주거든요. 여기 PVP는 B2B용, IC는 이 클라우드거든요. 그리고 MPC는 B2C용입니다. 말이 축약돼서 좀 어려워 보이는데 제가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나하나 드릴게요. 매출 비중을 보시면 이 세 개의 파트가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333이에요. 사업이 정말 안정적이라는 말이죠. 성장률도 PBP랑 IC가 좀 빠르게 성장하는 반면에 MPC는 조금 주춤한 편인데 그래도 위에 있는 이 두 파트가 회사의 성장을 좀 이끌어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씩 설명 드릴게요. 첫 번째 사업부는 클라우드 사업부입니다. 인텔리전트 클라우드라고 해서 IC 사업부라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사업부는 IaaS부터 SaaS, SaaS까지 전부 다 합니다. 시장 점유율을 보시면 그 누구보다 가장 빠르게 점유율을 지금 확대를 하고 있고 IaaS 같은 경우는 아마존의 AWS가 지금 꽉 잡고 있죠. 거의 한 50%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랑 좀 차이가 크기는 하지만 그래도 성장을 계속 하고 있죠. 아마존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IaaS를 제외하고 뭐 파스나 사스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가 1등입니다. 엄청 잘하고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 61개 지역에 지금 데이터 센터 지금 갖고 지금 제공을 하고 있는데 구글과 아마존 합쳐가지고 61개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지역에 데이터 센터가 포진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좀 지연 속도가 낮아져서 전송 속도가 좀 빨라지겠죠. 로컬 고객사 확보하는데 매우 유리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근데 아까 IaaS, PaaS, SaaS 이게 도대체 뭐야? 예, 이렇게 궁금해하실 분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그림만 봐도 대충 감은 오거든요. IaaS는 인프라니까 그냥 전산시를 대체하는 거구나. 파스 플랫폼 요거는 그냥 개발 도구 운영 체제 대신 빌려 쓰는 거구나. 사스는 그냥 소프트웨어 전체를 그냥 다 빌려 쓰는 거구나.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 되는데, 자,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릴게요. IaaS는 인프라 애저 서비스라고 해서 인프라를 서비스로 제공한다라는 말입니다. 회사에 전산실이 있잖아요.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거기에 회사 데이터 저장하고 뭐 관리하고 뭐 이런 거 하고 있는데, 그럴 필요 없이 클라우드에 전부 회사 데이터 그냥 올리면 돼요. 거기서 그냥 관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량에 따라서 돈 내면 되고, 필요 없으면 사용량 줄이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두 번째는 PaaS, 파스라고 하고 플랫폼 애저 서비스인데, 플랫폼을 서비스로 제공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개발자들이 개발할 때 맨 땅에서 처음부터 헤딩해가지고 막 만들면 엄청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개발자들이 편하고 빠르게 만들기 위해서 기본적인 개발 도구들을 사용하는데, 원래 그걸 사서 컴퓨터에 깔고 막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에서 바로 그냥 사용을 하는 겁니다. 되게 간단해요. 마지막으로 SaaS, SaaS는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라고 해서 소프트웨어를 서비스로 제공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건 이제 이메일이죠. 이메일이 대표적인 SaaS고요.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사용하시는 분들은 오피스 365를 많이 쓰세요. 구독형으로. 그거 컴퓨터에서 다운 안 받아도 그냥 클라우드에서 사용하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클라우드 시장은 엄청나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뭐 더 성장할 걸로 보고 있는데, 2025년이 되면 클라우드 전체 시장 규모가 8,480억 달러니까 원화로 따지면 한 1,000조 원 정도 되겠네요. 근데 이렇게 큰 시장의 성장률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CAGR 평균 성장률이죠. 이게 지금 20%가 넘습니다. 엄청나게 빨리 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중에서 누가 빨리 성장하느냐? IaaS가 지금 가장 빨리 성장하고 뭐 파스도 성장을 하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다 빨리 좀 성장한다고 보시면 돼요. 비중은 SaaS랑 IaaS가 높은 편이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한 3분의 1씩 좀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되는 게 회사 전산실 그냥 다 없어지고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 센터 이용해서 본인 회사들 데이터 관리하면 되고, 프로그램도 다운받지 말고 클라우드에서 사용하면 사실 고성능 컴퓨터도 필요 없어요. 저장할 것도 없고 프로그램 깔 것도 없으면 컴퓨터가 굉장히 가벼워질 수가 있겠죠. 우리들이 사용하는 기기들의 내부, 외부가 점점 가벼워질수록 클라우드 시장은 성장을 합니다. 두 번째 사업부는 Productivity and Business Process라고 해서 PBP예요. 해석하면 결국 생산성 향상 사업부 정도라고 보면 돼요. 엑셀이나 오피스, 다이나믹스, 기업용 ERP, CRM 뭐 이런 건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회사 데이터 분석하고 관리하는 그런 툴 정도로 보시면 돼요. 아무래도 회사가 B2B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이 지금 잘 모르는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줌과 똑같은 화상회의 프로그램인 팀즈, 요 위에 있는 그림이 팀즈죠. 팀즈에서 개인이 아바타를 만들어서 회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아바타네요. 얘도 아바타고. 왜 하냐면 우선 사람들이 화상에서 30분에서 40분 정도 미팅하면 집중력을 잃기 때문에 제가 아바타를 놓고 자기가 남들한테 보여지는 피로도를 줄이는 거죠. 누가 나 보니까 신경 쓰는 게 되게 꽤 크잖아요. 이렇게 시작해서 결국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메쉬라고 아직 안 나왔는데, 그런 가상 공간 플랫폼과 통합을 아마 시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에서 사람들이 회의를 하고 일을 하게 할 겁니다. 언어가 달라도 번역 기능이 있어서 실시간 대화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모여서 뭐 오피스 365 같은 거 켜놓고 문서 작성이나 편집 같은 것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마이크로소프트는 B2B 회사 업무 쪽으로 특화되어 있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계속 발전해 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세 번째 사업부는 모어 퍼스널 컴퓨팅 사업부라고 MPC라고 하죠. 자, B2C 사업부입니다. 주요 제품은 윈도우 서피스라고 뭐 예쁘게 생긴 노트북 하나 있습니다. 그거랑 뭐 엑스박스, 그리고 인터넷 익스플로러 같은 곳에서 나오는 검색 광고 매출 뭐 요 정도 있습니다. 윈도우는 최근에 클라우드형 윈도우 365가 나왔어요. 오피스 365처럼 똑같이. 그래서 앞으로는 그냥 윈도우 안 깔고 저렴한 PC 그냥 사가지고 클라우드 윈도우 구독해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이건 뭐 메타버스를 하든 뭘 하든 뭐 기본 구동 프로그램이니까 클라우드처럼 꼭 필요하니까 매출이 계속 아마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계속 잘 될 것 같아요. 노트북은 서피스라고 하는데 호평이 많고 저도 딱 보니까 되게 사고 싶을 정도로 예쁘고 괜찮더라고요. 그렇기는 한데 사실 이 회사에서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사업부는 아닙니다. 패스하겠습니다. 자, 검색 광고도 패스. 얼마 안 되니까. 게임기가 좀 중요한데 앞으로 사업부가 좀 크게 바뀔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엑스박스 게임기랑 게임들을 팔았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게임기보다는 게임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좀 제공할 예정입니다. 위에 표를 보시면 게임 시장을 나눠보면 콘솔이 지금 차지하는 비중이 한 30%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것도 지금 미국에서 소비하는 그 콘솔 소비가 가장 크고요. 이번에 이제 구독형 모델인 엑스박스 게임 패스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 어느 기기를 사용하든 엑스박스에서 나오는 게임을 즐길 수 있게 서비스 해준다는 말입니다. 가령 스마트 TV에서도 USB 같은 스틱 같은 거 하나 꽂으면 스마트 TV에서도 게임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사실상 엑스박스가 안 팔릴 거잖아요. 그쵸? 기기 없어도 할 수 있으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땡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포기하고 더 큰 시장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겁니다. 콘솔보다 지금 나머지 시장이 지금 더 크고 메타버스 세상에서는 확실히 게임 시장 자체도 더 커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콘솔에만 매달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거죠. 게임 시장은 정말 커요. 음원과 영화랑 비교해서도 비교가 안 되죠. 음원은 게임이 한 13%밖에 안 되고 영화 시장은 게임 시장이 한 24% 수준인데 성장률은 게임 시장이 더 높죠. 아마 점점 더 격차는 벌어질 거예요. 이 시장에서 클라우드 게이밍 서비스를 내놓고 시장을 선점을 하려는 거죠. 재밌는 게 뭐냐면 클라우드 게이밍을 하면 데이터 트래픽이 진짜 장난이 아닐 거예요. 지금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데이터 때문에 말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본인들 아주어라고 하는 클라우드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걸로 당연히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겠죠. 본인들 클라우드 게임을 운영을 하는 거니까 본인들 클라우드로 사용을 하겠죠. 이걸 사용할 수밖에 없어서 클라우드 게이밍 시장이 커지면 본인들 클라우드 시장 점유율도 높아집니다. 정말 최고의 선순환 사업이죠. 어떤 게임을 활용할지는 모르겠는데 마이크로소프트도 메타버스 플랫폼을 분명히 구축하고 싶을 거예요. 로블록스처럼 마인크래프트를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고 다른 게임을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뭐 B2B에 사용하고 있는 홀로렌즈 2를 게임과 연결시켜서 B2C에서 활용할 수도 있겠죠. 사업 방향이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누가 봐도 좋은 회사고 사업도 지금 너무 잘 하고 있어서 사업부 간에 유기적으로 잘 연결까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주가는 5년 차트인데 그냥 미친 듯이 갔어요. 그냥 막 엄청나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 나스닥도 꽤 올랐거든요. 그런데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올랐고 앞으로 메타버스 세상이 도래하면 제 예상으로는 아마 더 벌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여기 있는 숫자는 제 추정치는 아니고요. 글로벌 IB 추정치를 그냥 갖고 왔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다른 회사와 달리 매출과 이익 성장에는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을 걸로 보여지진 않습니다. 원래부터 매출 이익이 워낙 크고 마진도 엄청 높아요. 본업이 이 정도로 워낙 탄탄하고 메타버스 산업이 커지면서 뭐 클라우드, 오피스, 윈도우 구동 모델, 게임, 컨텐츠, AR 이 모든 산업들이 수혜를 볼 건데 그렇다고 뭐 말도 안 될 정도로 수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특정 부분이 엄청 커질 것도 아니라는 거죠. 결국 자 GP 마진 70% 그리고 OP 마진 한 40%, MP 마진 한 35%이 정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주가가 꾸준하게 상승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종목을 장기 투자해야 되죠. 바로 이런 종목들을 장기 투자하는 겁니다. 2023년까지만 제가 여기 보여드리고 있는데 밸류에이션도 사실 비싸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이 회사는 이렇게 계속 성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기대감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입니다. 현재 모든 사업부가 유기적으로 지금 통합이 가능할 정도로 준비가 잘 돼 있는데 제가 어떻게 진행될지 글로 적어봤습니다. 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메타버스 플랫폼 메쉬라는 데 들어와서 클라우드 인프라 아주어에서 모든 데이터와 프로그램을 작동을 시킵니다. 클라우드 PC 프로그램을 통해서 작동을 시키고 그 안에서 또 소프트웨어도 구동시켜요. 뭐 클라우드 오피스 365죠. 업무 환경 제공합니다. 협업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링크드인이에요. 링크드인에서 팀즈로 이제 한 자리로 모이죠. 여기서 회의하고 같이 문서 작성합니다. 오피스 365 켜놓고 같이 하는 거죠. 기기와 상관없이 클라우드 게이밍은 기기랑 상관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고사양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엑스박스 게임 패스 서비스를 월 구독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 하죠. 네.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두 번째는 B2C 시장 진출입니다. 지금은 페이스북이 가장 잘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 B2B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B2C 시장에 진출을 엄청 하고 싶어 합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일 때 틱톡 팔라고 막 엄청 압박했잖아요. 그때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살려고 했거든요. 그만큼 B2C 사업이 이 회사한테는 절실한 거죠. 그래서 스냅 같은 SNS를 인수를 하거나 아니면 본인들 게임 활용해서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뭐 제가 가장 최근 영상인 펠로톤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VR 피트니스 사업에 진출하면서 뭐 B2C 시장에 접근을 할 수도 있습니다. B2C 시장 진출과 성공적 안착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매출과 밸류에이션을 끌어올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목표 주가는 전 항상 잘 몰라요. 네. 하지만 사업이 안정적이고 앞으로 메타버스 산업이 커짐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계속 꾸준하게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속 잘 나간다는 말이에요. 뭐 1등 아니면 2등 하겠죠? 오늘 영상 정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마이크로소프트는 시총 3천조 원 정도 되는 회사로 S&P 500 시총 2위 업체다. 원래 1위 업체였다. 두 번째, 매출은 클라우드, B2B, B2C 부분이 거의 3분할 하고 있을 정도로 안정적이다. 세 번째, 메타버스와 관련된 대부분의 사업을 하고 있고 메타버스 산업 성장기에 수혜를 반드시 볼 거다. 네 번째, 메타버스 플랫폼 메쉬를 업무에 활용하면서 B2C 시장을 잡으려 한다. 자, 다섯 번째, 엑스박스와 홀로렌즈를 활용해서 메타버스 서비스 제공하면서 B2C 시장을 잡으려 한다. 다 잡으려고 지금 이것저것 사업을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 페이스북이 조금 더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사실은 보이고 있습니다. 뭐 제 느낌이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끝!